네, 광명뉴타운 각 구역별 특징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광명뉴타운에 오시면은요, 모든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대장구역이 어디냐고 물으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보시는 게 광명 사거리역이에요. 아무래도 광명은 7호선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7호선 이 광명 사거리역을 기점으로 봤을 때요, 가장 역과 가까운 곳이 우선 11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4구역이고요. 철산역하고 가까운 곳이 또 12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4, 11, 12가 이제 3대 장이라고 해서 보시는데요. 11,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었을 때 얘가 관처 이후에 거래가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4구역이 1등의 자리를 가져가고 있었고요. 지금은 11, 12구역도 이런 부분에서 1월 3일부로 투과제 해제되면서 여기도 이제 거래가 자유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4, 11, 12가 고르게 지금은 거래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광명 사거리역을 기점으로 11, 12구역은 입주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구역을 볼까 하시면은 모여 있는 곳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가 약 12,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모여 있는 곳이 한꺼번에 개발이 되게 되면은 완성이 되면 그 시너지를 생각을 해서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그냥 이제 북측이라고 해서 북광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북측에서 4구역이 시세가 가장 높아요. 4구역이 너무 비싸요. 그럼 그 다음에는 5구역을 보세요. 그러면은 5구역을 보시다가 5구역은 이쪽은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광명 사거리에서 시청으로 넘어가는 데가 언덕이에요. 그래서 언덕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그러다가 여기가 너무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럼 이 뒤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지 않아? 역하구의 거리는. 그래서 또 이 구역을 보세요. 그리고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감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도 보시고요. 이 구역이 2단지 쪽 이쪽으로는 원래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광명시까지는 다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 교육청 심의에서 1조건 부족으로 무산이 됐거든요. 1조건이요? 네, 1조량 부족으로요.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건물이 높게 올라와서 1조량의 아이들 학급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산이 됐는데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 조합장님이 해임되면서 이제 다른 조합장님이 선임이 되셨는데 지금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초등학교가 없으면 아이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일조량 부족을 이제 조합에 이제 살짝 여쭤보니까 아래는 이제 복합시설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걸로 들어오고 그 위에 학급으로 올리면 일조량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만 저는 전해 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 가능성은 저도 높아 보여요. 단 이 구역이 완성되면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4구역, 5구역, 그리고 2구역 보시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구역이에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역하고 멀어서 조금 관심 바뀌기는 한데요. 그치만 1구역을 보시면 장점이요. 초, 중, 고가 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1구역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초, 중, 고가 있으면 부모님들은 내가 걸어가도 자녀들의 등하교는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그렇게 나중에는 더 빛을 보지 않을까. 이쪽이 철산도 철산 헤리티지 자이하고 브리에르하고 1구역, 여기만 해도 이제 신축이 들어오는 곳이 되는 거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목감천하고 안양천하고 어떻게 보면 더블 천세권이 되기도 하고요. 또 1구역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는 개봉역, 9일역이 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요. 도보로 뭐 10분에서 15분 이내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저만 해도 여기에 저희 사무실이 여기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바쁠 땐 저 그냥 버스 타요. 왜냐하면은 여기 버스 노선이 많이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구역 일반 분양할 때 여기가 굉장히 핫했던 게 바로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가산 디지털 단지 업무지구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의도로 가는 버스 노선도 굉장히 많고요. 개봉역 이용하게 되면은
또 이제 광화문이나 이쪽으로도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시세는 4구역, 5구역, 2구역, 1구역 이런 시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이따가 나중에 더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11구역, 12구역 초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거리역에서 이쪽 경륜돔 경기장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여기 호반건설에서 짓고 있는 10구역이에요. 10구역이 22년 12월에 일반 분양을 했고요. 그때 분양가 상한제상에서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완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9구역이 지금 철거 중에 있고 입주는 26년 말 예정인데 지금 다시 조금 철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27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 14구역 같은 경우가 프로지오 포레나 요번에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입주를 마쳤고요. 여기가 2년차 첫 번째 입주한 곳이 16구역 광명 아크포레자이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15구역이 가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22년도 말쯤에 입주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매물이 없을 정도로 네,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학교들이 이쪽에선 전체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을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은 또 이쪽을 선호하시고요. 네. 그리고 올해 입주하는 구역은 여기 10구역 10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여기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1, 2월 정도에 입주 예정인 곳이고요. 네. 광명 뉴타운은 이렇게 됐습니다.